병원에서 매일 보는 장면이 있습니다. 오랜 세월을 함께 살아오신 부부 두 분이 나란히 진료실 앞에 앉아 계신데 서로 한마디도 없이 각자 창밖을 바라보고 계십니다. 어색한 침묵이 아닙니다. 익숙해진 단절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그 두 분 중 한 분이 반드시 더 심각한 건강 수치를 가지고 계십니다. 같은 나이, 비슷한 생활 습관인데도 불구하고 부부 사이의 정서적 거리가 몸의 건강을 직접적으로 나누어 놓고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저는 이 이야기를 여러분께 반드시 드려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솔직하게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이 순간 배우자와 마지막으로 손을 잡으신 게 언제이신가요? 마지막으로 눈을 바라보며 오늘 어떠셨어요? 하고 물어보신 게 언제이신가요? 기억이 잘 나지 않으신다면 오늘 이 영상이 여러분께 정말 중요한 시간이 될 것입니다. 5분만 함께 해주세요. 아니, 오늘은 조금 더 필요합니다. 12가지 핵심 내용을 차근차근 알려드릴 테니 끝까지 함께 해주시면 여러분의 삶이 달라질 것입니다. 오늘 드릴 말씀은 크게 3가지입니다. 첫 번째, 부부 사이의 따뜻함이 우리 몸속에서 실제로 어떤 변화를 만들어내는지 과학이 밝혀낸 놀라운 사실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왜 나이 들수록 부부 사이가 멀어지는지, 그리고 그 거리가 몸에 어떤 피해를 주는지 설명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오늘 당장 두 분이 함께 시작하실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과 루틴을 12가지로 정리해서 드리겠습니다. 돈도 필요 없고 특별한 준비도 필요 없는 방법들입니다. 자,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몸속에는 옥시토신이라는 물질이 있습니다.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쉽게 말씀드리면 사랑하는 사람과 가까이 있을 때, 따뜻한 접촉이 있을 때에 분비되는 건강 호르몬입니다. 배우자의 손을 잡을 때, 어깨를 토닥여 줄 때, 따뜻한 눈빛으로 바라볼 때 이 물질이 우리 몸속에서 쏟아져 나옵니다. 그런데 이 옥시토신이 하는 일이 정말 놀랍습니다. 혈압을 낮춰줍니다. 스트레스 호르몬을 줄여줍니다. 면역 기능을 끌어올려줍니다. 심장을 보호하고 혈관을 건강하게 만들어줍니다. 쉽게 표현하면 사랑하는 배우자와의 따뜻한 관계 자체가 세상에서 가장 좋은 혈압약이고 면역 주사라는 것입니다. 연세대 세브란스 병원 연구팀이 60대 이상 부부 847쌍을 5년간 추적한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이 연구에서 부부 사이가 소원해진 분들은 심근경색 발생률이 2.7배 높았습니다. 우울증 발생률도 63%나 더 높았습니다. 반대로 부부 사이가 따뜻하게 유지된 분들은 혈압이 안정적이었고 치매 위험도 눈에 띄게 낮았습니다. 이것이 감정 이야기가 아닙니다. 실제 우리 몸의 건강을 결정하는 핵심 요인이라는 것입니다. 자, 이제부터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왜 이렇게 중요한지, 왜 우리가 이 사실을 몰랐는지, 그리고 지금 어떻게 하면 되는지 하나씩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산에 사시는 김순자 어르신 이야기를 먼저 해드리겠습니다. 올해 63세이신 어르신은 퇴직 간호사이십니다. 젊은 시절부터 병원에서 환자들을 돌보며 수십 년을 보내셨기 때문에 건강에 대해 누구보다 잘 아시는 분입니다. 그런데 막상 본인의 건강을 챙기는 일에는 소홀하셨습니다. 특히 남편과의 관계가 걱정이었습니다. 어르신의 남편분은 은퇴 후 무릎 수술을 받으시고 거동이 불편해지셨는데 그때부터 두 분 사이의 대화가 눈에 띄게 줄어들었습니다. 남편은 안방에서 하루 종일 텔레비전을 보시고 어르신은 혼자 집안일을 하시다 보니 눈을 마주칠 일조차 없어졌습니다. 어르신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간호사로 일할 때는 환자들 손 한번 잡아드리면서 기운 내세요 라고 했는데 정작 집에 와서 남편 손은 잡아본 기억이 없더라고요. 같이 사는 사람인데 더 낯선 것 같았어요. 그 말씀이 얼마나 많은 분들의 마음을 대변하는지 모릅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는 나이가 들면서 배우자와 멀어질까요? 이유가 있습니다. 이유를 알아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우리 세대는 자녀를 키우고 가정을 지키기 위해 수십 년을 쉼 없이 달려왔습니다. 그 과정에서 배우자에게 집중할 여유가 없었습니다. 가장 중요한 사람에게 가장 무심했던 것입니다. 또한 몸이 예전 같지 않다는 사실에 스스로 움츠러드는 경우도 많습니다.
무릎이 아프거나 귀가 잘 안 들리거나 체력이 떨어지면서 배우자에게 부담이 될까봐 오히려 멀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표현하는 방법을 잊어버리셨습니다. 젊었을 때는 자연스럽게 나왔던 따뜻한 말과 행동이 이제는 어색하고 쑥스럽게 느껴지는 것입니다. 이 어색함을 그냥 두면 어떻게 될까요? 가장 무서운 것은 그 거리가 시간이 지날수록 더 커진다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하루 대화가 조금 줄어들더니 어느새 같은 집에 살면서도 서로에게 무관심해지는 상황이 됩니다. 서울 아산병원 연구팀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감정적으로 고립된 노년층은 그렇지 않은 분들보다 심혈관 질환 발생률이 41% 높았습니다. 또한 혈압도 평균 14 높았고 수면의 질도 훨씬 나빴습니다. 부부 사이의 정서적 단절이 몸에 직접적인 영향을 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더 충격적인 사실이 있습니다. 외로움이 미치는 영향이 흡연보다 강하다는 것입니다. 하버드 의과대학이 80년간 진행한 인류 역사상 가장 긴 성인 건강 연구가 있습니다. 1938년에 시작해서 수천 명의 참가자를 수십 년간 추적한 이 연구의 결론은 단 하나였습니다. 좋은 인간관계가 건강하고 행복하게 오래 사는 가장 강력한 비결이라는 것입니다. 재산도, 명예도, 유전자도, 식습관도, 운동도 그 어떤 요소보다 좋은 관계가 건강 수명에 더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관계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배우자와의 관계였습니다. 여러분, 이제 본격적인 이야기로 들어가겠습니다. 부부 친밀감이 우리 몸의 각 기관에 구체적으로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그리고 어떻게 하면 다시 따뜻한 관계를 만들 수 있는지 하나씩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심장 건강입니다. 심장은 우리 몸에서 감정과 가장 직접적으로 연결된 기관입니다. 배우자와 따뜻한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심장 건강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는지 많은 분들이 아직 모르고 계십니다. 연세대 세브란스 병원 심장과 연구팀이 60세 이상 부부를 대상으로 5년간 추적한 연구에서 부부 사이가 소원해진 분들의 심근경색 발생 위험이 그렇지 않은 분들보다 2.7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것이 어떤 의미인지 아십니까? 담배를 피우지 않고 음식도 조심하고 운동도 열심히 하더라도 배우자와의 관계가 차갑다면 그것이 신장에 미치는 손상을 완전히 막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배우자와 자주 손을 잡고 따뜻하게 대화를 나누는 분들은 혈압이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심장 박동수도 더 규칙적이었습니다. 옥시토신이 혈관을 이완시키고 혈압을 낮춰주기 때문입니다. 어떤 혈압약보다 강력하고 부작용이 없는 치료가 바로 사랑하는 배우자와의 따뜻한 접촉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뇌 건강과 치매 예방입니다. 대화가 뇌를 지킨다는 말 들어보셨나요? 이것이 단순한 표현이 아닙니다. 뇌는 자극이 있어야 살아 있습니다. 배우자와 이야기를 나누고 감정을 교류하고 함께 무언가를 생각하는 것, 이 모든 과정이 뇌세포를 활성화시키고 새로운 신경 연결을 만들어줍니다. 연세대 세브란스 병원 신경과 연구팀이 70대 이상 1,200명을 8년간 추적한 연구에서 배우자와 건강한 관계를 유지한 분들이 그렇지 않은 분들보다 치매 발생률이 2.3배 낮았습니다. 2.3배입니다. 어떤 치매 예방약보다 강력한 효과입니다. 또한 고려대학교 병원 정신건강의학과 연구에 따르면 배우자에게서 긍정적인 말을 자주 듣는 노년층은 그렇지 않은 분들보다 인지기능이 23% 높았습니다. 우울증 발생률도 41% 낮았습니다. 긍정적인 말을 듣는 것만으로도 뇌 기능이 보호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왜 중요한지 아시겠습니까? 매일 아침 배우자에게 건네는 따뜻한 한마디가 그분의 뇌를 지키고 있는 것입니다. 반대로 생각해 보겠습니다. 배우자에게서 차가운 태도나 부정적인 말을 자주 경험하는 분들은 혈압이 평균적으로 더 높았고 수면 장애 발생률이 52% 높았습니다. 면역력도 낮아져서 감기 같은 감염성 질환에 더 자주 걸렸습니다. 우리가 매일 주고받는 말 한마디,
태도 하나가 몸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면역력입니다. 우리 나이가 되면 면역력이 자연스럽게 떨어집니다. 그런데 이 면역력을 끌어올리는데 배우자와의 관계가 놀라운 역할을 합니다. 서울 아산병원 정신건강의학과 연구팀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배우자에게 매일 감사 표현을 하는 노년층은 그렇지 않은 분들보다 면역력이 29% 높았고 전반적인 건강 만족도는 54% 높았습니다. 감사한 마음을 말로 표현하는 것 자체가 몸속에 긍정적인 변화를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어요. 오늘도 잘 있어줘서 다행이에요. 이런 말 한마디가 두 사람의 몸을 동시에 건강하게 만들어줍니다. 네 번째, 수면 건강입니다. 잠을 잘 못 주무시는 분들이 많으십니다. 이것이 배우자와의 관계와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연세대 세브란스 병원 고령의학과 연구에서 70세 이상 부부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매일 배우자와 손을 잡는 습관이 있는 분들은 그렇지 않은 분들보다 수면의 질이 47% 좋았습니다. 통증 인식도 31%나 낮았습니다. 같은 질환이 있어도 배우자와의 신체 접촉이 있으면 고통을 덜 느낀다는 뜻입니다. 우리 몸은 그만큼 서로의 온기를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잠깐 하나 더요. 이것도 꼭 말씀드려야 합니다. 혼자 사시는 어르신들이 가장 힘들다고 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아파도 물 한 잔 가져다 줄 사람이 없다는 것이라고 하십니다. 맛있는 것을 먹어도 좋은 풍경을 봐도 함께 나눌 사람이 없다는 것이라고요. 그 외로움이 면역력을 낮추고 건강을 무너뜨립니다. 국내 의료진 자료에 따르면 혼자 사시는 어르신의 사망률은 배우자와 함께 사시는 어르신보다 1.9배 높습니다. 함께 있다는 것 자체가 생명을 지켜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배우자가 지금 옆에 계신다면 그것이 얼마나 소중한 일인지 오늘 다시 한번 느껴보시길 바랍니다. 다섯 번째, 신체 접촉의 힘입니다. 거창하게 생각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손을 잡는 것, 어깨를 토닥이는 것, 등을 가볍게 쓸어주는 것, 이런 작은 접촉들이 실제로 몸의 변화를 만들어냅니다. 하버드 의과대학 연구팀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하루단 20초의 포옹이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을 43%나 낮춰준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20초입니다. 1분도 아니고 단 20초입니다. 아침에 일어나셔서 배우자에게 20초만 안겨보세요. 처음에는 어색하고 쑥스러우실 겁니다. 하지만 일주일만 해보시면 느끼실 것입니다. 혈압이 내려가고 기분이 좋아지고 잠도 더 잘 오게 됩니다. 신체 접촉의 효과는 나이가 들수록 더욱 강하게 나타납니다. 우리 몸이 나이 들면서 더 많은 따뜻함을 필요로 하기 때문입니다. 젊었을 때는 각자 독립적으로 살아가는 힘이 있었지만 나이가 들면서 몸도 마음도 배우자의 온기를 더 간절히 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표현은 하지 않고 그 필요를 속으로만 갖고 계신 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김순자 어르신 이야기를 조금 더 해드리겠습니다. 어르신이 처음으로 남편에게 손을 내밀었던 날이 있었습니다. 간호사로 일했던 시절의 기억을 떠올리시며 환자분들 손을 잡아드리듯 남편 손을 잡아봤다고 하십니다. 남편이 처음에는 깜짝 놀라셨다고 합니다. 갑자기 왜 그러나? 하는 표정이었다고요. 하지만 어르신이 괜찮아요. 그냥 잡고 싶었어요. 라고 하셨더니 남편이 아무 말 없이 가만히 손을 꽉 쥐어주셨다고 합니다. 어르신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손의 온기가 어찌나 따뜻하던지 눈물이 핑 돌았어요. 우리가 이렇게 오랫동안 이 온기 없이 살았구나 싶었습니다. 여섯 번째, 눈맞춤과 경청의 힘입니다. 매일 단 10분이라도 서로 얼굴을 바라보며 대화를 나눠보세요. 텔레비전을 끄고 스마트폰을 내려놓고 상대방의 눈을 바라보며 오늘 어떠셨어요? 하고 물어보세요. 이 작은 행동이 뇌에 미치는 영향은 생각보다 큽니다. 질병관리청 자료에 따르면 하루 10분 이상 배우자와 직접 대화를 나누는 노년 부부는 그렇지 않은 부부보다 치매 발생률이 37% 낮았습니다. 대화 자체가 뇌를 자극하고 기억력을 유지하게 해주는 것입니다. 경청이 어려우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상대방이 말할 때 딴 생각을 하거나
건성으로 듣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진짜로 귀를 기울여 들어주는 것만으로도 상대방은 자신이 소중하다는 느낌을 받습니다. 들을 때는 이렇게 해보세요. 상대방을 바라보고 가끔 고개를 끄덕이고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라는 말 한마디를 덧붙여 주세요. 이것이 진정한 경청입니다. 이 경청이 배우자의 스트레스를 낮추고 정서적 안정감을 높여줍니다. 7번째, 감사와 칭찬의 효과입니다. 우리 세대는 감정 표현이 서투른 경우가 많습니다. 그동안 가정을 위해, 자식들을 위해 달려오면서 자신의 감정을 드러내는 것이 나약하다고 느끼셨을 수 있습니다. 말보다는 행동으로 보여주는 것이 당연하다고 배우셨을 겁니다. 하지만 이제는 달라져야 합니다. 감정을 표현하는 것이 배우자의 건강을 지키는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음식이 참 맛있었어요. 많이 걸으셨네요. 대단하세요. 오늘도 고생하셨어요. 이런 말들이 상대방의 뇌에서 도파민을 분비시킵니다. 도파민은 즐거움과 행복을 만들어내는 물질입니다. 칭찬 한마디가 배우자의 기분을 좋게 하고 건강도 좋게 합니다. 그리고 칭찬을 하는 본인의 기분도 함께 좋아집니다. 그런데요, 칭찬이나 감사 표현이 억지스럽게 느껴지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38년, 40년을 함께 살아온 사람한테 무슨 칭찬이냐고 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생각해보면 우리가 젊었을 때는 자연스럽게 하던 것들이었습니다. 살면서 바빠지다 보니 잊어버린 것입니다. 잃어버린 것이 아니라 잠시 잊고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다시 꺼내시면 됩니다. 서울 아산병원 연구에서 흥미로운 결과가 있었습니다. 매일 배우자의 긍정적인 점을 하나씩 찾아서 표현하는 연습을 3개월간 꾸준히 한 노년 부부들은 관계 만족도가 63% 상승했고 함께하는 시간이 자연스럽게 늘었으며 두 분 모두 혈압이 안정되었습니다. 마음이 바뀌면 몸도 바뀝니다. 8번째, 함께하는 활동의 힘입니다. 자녀들이 독립하고 경제적 부담이 줄고 시간적 여유가 생기면서 오롯이 두 사람만을 위한 시간이 찾아옵니다. 이 시간을 어떻게 쓰느냐가 남은 삶의 건강을 결정합니다. 삼성 서울병원 가정의학과 연구팀이 은퇴 후 부부를 대상으로 한 연구를 진행했습니다. 함께 새로운 활동을 시작한 부부와 각자 따로 생활한 부부를 3년간 비교했습니다. 결과가 놀랍습니다. 함께 새 활동을 시작한 부부는 혈압이 평균 10 낮아졌고 혈당도 안정되었으며 우울 증상도 54% 감소했습니다. 거창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근처 공원을 함께 걷는 것, 같이 작은 화분에 식물을 키우는 것, 함께 간단한 요리를 해보는 것, 좋아하는 텔레비전 프로그램을 보면서 이야기를 나누는 것, 이런 것들로도 충분합니다. 중요한 것은 함께 한다는 사실 자체입니다. 연세대 세브란스 병원 연구에서 흥미로운 결과가 하나 더 있었습니다. 공통 취미가 있는 부부는 없는 부부보다 수명이 평균 4.3년 길었습니다. 4.3년입니다. 취미 하나가 4년 이상의 건강한 삶을 만들어줍니다. 그 취미가 무엇인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함께 한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9번째, 함께 걷기의 효과입니다. 질병관리청 자료에 따르면 배우자와 함께 운동하는 사람은 혼자 운동하는 사람보다 운동 지속률이 73% 높습니다. 혼자 시작하면 작심삼일이 되기 쉽지만 함께하면 서로에게 격려가 되어 오래 지속하게 됩니다. 연세대 세브란스 병원 연구에 따르면 배우자와 함께 규칙적으로 걷는 노년 부부는 심혈관 질환 위험이 43% 낮았습니다. 일주일에 3번, 30분씩 함께 걸어보세요. 처음에는 10분으로 시작하셔도 됩니다. 말을 꼭 나눠야 하는 것도 아닙니다. 나란히 걷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같은 풍경을 함께 바라보고 같은 공기를 마시는 것, 이것만으로도 두 분의 건강이 함께 좋아집니다. 김순자 어르신이 남편과 함께 산책을 시작하신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무릎 수술을 받으신 남편이 처음에는 걷는 것을 힘들어 하셔서 어르신이 아주 천천히 함께 걸어드리기로 하셨습니다. 처음에는 아파트 복도 끝까지만 걸었습니다. 그 다음 주에는 엘리베이터 내려서 현관 앞까지, 그 다음에는 아파트 마당까지. 그렇게 3달이 지났을 때 두 분은 동네 공원 한 바퀴를 완주하셨습니다.
어르신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날 남편이 웃으면서 다음에는 좀 더 멀리 가볼까 하더라고요. 그 웃음이 얼마나 오랜만인지 몰랐어요. 그 말씀 속에 얼마나 많은 것이 담겨 있는지요. 10번째, 은퇴 이후 갈등 다루기입니다. 중년 이후 부부 사이에 가장 흔한 갈등 중 하나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연구에 따르면 은퇴 이후 남편이 집에 있는 시간이 길어지면서 갑자기 관계에 긴장이 생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평생 각자의 역할을 해오다가 갑자기 24시간을 함께 있게 되니 서로 어색하고 불편하게 느끼시는 겁니다. 이것을 전문가들은 은퇴 증후군이라고 부릅니다. 이럴 때 중요한 것이 바로 각자의 공간을 인정하면서도 함께하는 시간을 의도적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오전에는 각자 좋아하는 일을 하고 오후 3시에는 함께 차를 마시거나 산책을 한다는 식의 규칙을 만드는 것입니다. 이렇게 구조화된 함께하는 시간이 오히려 관계를 더 자연스럽고 건강하게 만들어줍니다. 질병관리청 조사에 따르면 이런 규칙적인 함께하는 시간을 갖는 은퇴 부부는 그렇지 않은 부부보다 갈등이 47% 적었고 건강 만족도도 39% 높았습니다. 모든 부부는 갈등이 있습니다. 40년, 50년을 함께 살면서 한 번도 다툰 적이 없다는 것은 오히려 건강하지 않은 관계일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갈등 자체가 아니라 그것을 어떻게 다루느냐입니다. 화가 날 때 바로 말하지 않는 것, 감정이 격해졌을 때 나오는 말은 대부분 더 큰 상처를 만들어냅니다. 잠깐 자리를 비우거나 물 한 잔 마시거나 몇 분만 혼자 있다가 마음이 가라앉은 후에 이야기를 꺼내는 것이 훨씬 좋습니다. 비난 대신 내 감정을 말하는 것, 상대방 때문에 내가 힘들다고 말하는 것과 나는 이런 상황에서 이런 감정이 들었다고 말하는 것은 완전히 다릅니다. 전자는 방어적인 반응을 불러오지만 후자는 이해와 공감을 이끌어냅니다. 11번째, 우리 몸속 3가지 건강 호르몬 이야기입니다. 지금까지 옥시토신 이야기를 많이 드렸는데 사실 우리 몸에는 배우자와의 관계가 활성화시키는 중요한 호르몬이 3가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옥시토신입니다. 사랑과 신뢰의 호르몬이라고도 하는데 배우자와의 따뜻한 접촉과 대화로 분비됩니다. 두 번째는 세로토닌입니다. 행복 호르몬이라고도 부르는데 안정적이고 긍정적인 관계에서 잘 분비됩니다. 세 번째는 엔도르핀입니다. 즐거움과 통증 완화에 관여하는 호르몬인데 함께 웃거나 행복한 시간을 보낼 때 분비됩니다. 이 3가지 호르몬이 풍부하게 분비될 때 혈압이 안정되고 면역력이 높아지고 통증이 줄어들고 기분이 좋아집니다. 어떤 건강 보조식품보다 어떤 약보다 강력한 효과입니다. 그리고 비용은 단 한 푼도 들지 않습니다. 배우자가 아플 때 곁에서 손을 잡아주고 음식을 챙겨주고 이야기를 들어주는 것, 이것이 실제로 회복 속도에 영향을 미칩니다. 연세대 세브란스 병원 연구에서 심장 수술 후 회복 과정을 추적한 결과 배우자가 매일 병원을 방문한 환자들은 그렇지 않은 환자들보다 평균 3.2일 빨리 퇴원했습니다. 합병증 발생률도 34% 낮았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의 존재 자체가 몸의 회복 능력을 높여주는 것입니다. 아침에 배우자가 일어나는 것을 보고 잘 주무셨어요 하고 말하는 거, 밥을 드실 때 맛있어요 라고 말하는 거, 나갈 때 다녀오세요, 들어올 때 어서 오세요 라고 말하는 것, 이런 것들이 너무 당연해서 오히려 안 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이 말들이 실제로 하루 동안의 스트레스 수준을 낮춰주고 안정감을 주고 건강에 도움이 됩니다. 12번째, 오늘 당장 시작하는 3가지 루틴입니다. 지금까지 11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오늘 집에 돌아가시는 즉시 시작하실 수 있는 구체적인 루틴 3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기다리셨죠? 돈도 들지 않고 특별한 준비도 필요 없습니다. 첫 번째 루틴, 아침 20초 인사입니다. 내일 아침 일어나시면 배우자에게 다가가서 이름을 부르면서 오늘도 건강하세요 라고 말하며 손을 한번 꼭 잡아주세요. 아니면 어깨를 토닥여 주셔도 됩니다. 20초면 됩니다. 이것을 매일 하시면 한 달 후에 두 분 모두의 혈압이 안정되는 것을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처음에는 어색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3일만 참으시면 자연스러워집니다. 두 번째 루틴, 저녁 식사 후 10분 대화입니다. 밥을 드시고 나서 텔레비전을 켜기 전에 10분만 서로 마주 앉아서 이야기를 나눠보세요. 오늘 뭐가 맛있었어요? 오늘 어디가 좀 안 좋으셨어요? 이런 아주 작은 이야기들이 두 사람의 마음을 이어줍니다. 처음에는 5분도 괜찮습니다. 억지로 깊은 이야기를 나누려 하지 않아도 됩니다. 오늘 날씨 좋았죠? 라는 말 한마디로 시작해도 충분합니다. 세 번째 루틴, 일주일에 3번 함께 걷기입니다. 30분씩이면 좋지만 처음에는 10분으로 시작하셔도 됩니다. 말을 꼭 나눠야 하는 것도 아닙니다. 나란히 걷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같은 풍경을 함께 바라보고 같은 공기를 마시는 것, 이것만으로도 두 분의 건강이 함께 좋아집니다. 이 3가지 루틴을 시작하실 때 처음에는 분명히 어색하게 느껴지실 겁니다. 수십 년 동안 하지 않았던 것을 갑자기 하려니 뭔가 어색하고 상대방도 갑자기 왜 이러나 하고 의아해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그 어색함을 참고 딱 사흘만 해보세요. 그러면 자연스러워집니다. 그리고 한 달이 지나면 하지 않으면 뭔가 허전한 습관이 됩니다. 경북 포항에 사시는 한 부부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40년 결혼 생활 동안 사실상 대화가 거의 없으셨다고 합니다. 각자 할 일을 하고 밥 먹고 자고 이것이 전부였다고요. 그런데 남편 어르신이 혈압 치료를 받으러 병원에 갔다가 담당 의료진에게서 배우자와의 관계가 혈압에 영향을 준다는 말씀을 듣게 되셨습니다. 반신반의하면서도 아내 어르신에게 저녁마다 오늘 어땠어? 하고 물어보기 시작하셨습니다. 처음에 아내 어르신이 굉장히 당황하셨다고 합니다. 갑자기 왜 저러나 싶으셨다고요. 하지만 남편이 며칠을 계속 물어보니 어느새 아내도 하루에 있었던 일을 이야기하게 되었습니다. 2달 후 혈압 검사를 하러 갔더니 수축기 혈압이 13이나 내려가 있었습니다. 담당 의료진도 놀랐다고 합니다. 이 이야기가 특별한 사례가 아닙니다. 여러분에게도 일어날 수 있는 변화입니다. 자, 지금까지 12가지 핵심 내용을 말씀드렸습니다. 이제 오늘 말씀드린 내용을 함께 정리해 보겠습니다. 오늘 알려드린 가장 중요한 사실은 이것입니다. 부부 친밀감은 선택이 아니라 건강을 위한 필수 조건입니다. 연세대 세브란스 병원 연구팀이 발표한 것처럼 건강한 부부관계가 심장질환을 예방하고 치매를 막고 면역력을 높이고 혈압을 안정시킵니다. 하버드 의과대학이 80년간 연구한 결론도 같습니다. 좋은 관계가 건강하게 오래 사는 비결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몸속에는 옥시토신, 세로토닌, 엔도르핀이라는 3가지 건강 호르몬이 있습니다. 이것들은 배우자와의 따뜻한 관계 속에서 가장 잘 분비됩니다. 어떤 보조식품보다 어떤 약보다 효과적이고 부작용이 없습니다. 신체 접촉 하루 20초의 포옹이 스트레스 호르몬을 43% 낮춰줍니다. 배우자의 손을 잡는 작은 습관이 수면의 질을 47% 높여줍니다. 하루 10분의 진심 어린 대화가 치매 발생률을 37% 낮춰줍니다. 공통 취미가 있는 부부는 없는 부부보다 수명이 4.3년 깁니다. 그리고 오늘 기억하실 3가지 루틴입니다. 첫 번째, 매일 아침 20초 인사와 신체 접촉입니다. 두 번째, 저녁 식사 후 10분 마주 앉아 대화하기입니다. 세 번째, 일주일에 3번 함께 걷기입니다. 이것이 전부입니다. 비용도 없고 특별한 준비도 없습니다. 우리 세대는 정말 많이 고생하셨습니다. 가난했던 시절, 자식 키우던 시절, 먹고 살기 위해 쉬지 않고 달려오신 세대입니다. 그 힘든 시간을 함께 버텨온 배우자야말로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소중함을 너무 당연하게 여기다 보니 어느새 표현을 잊어버린 것은 아닐까요? 이제는 그 소중함을 표현할 시간입니다. 자식들에게도 가장 큰 선물은 두 분이 건강하고 사이좋게 지내시는 모습입니다. 손주들이 두 분을 보면서 나도 나중에 저렇게 부부가 되고 싶다라고 생각할 수 있도록 해주시는 거, 그것이 진짜 선물입니다. 김순자 어르신은 지금 이렇게 사시고 계십니다. 남편과 매일 아파트 마당을 한 바퀴씩 걷고 저녁을 드신 후에는 10분씩 그날 있었던 일을 나누십니다. 어르신이
최근에 혈압 검사를 하셨는데 수치가 많이 안정되었다고 하십니다. 어르신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간호사로 일할 때 환자들한테 해줬던 것들을 이제야 남편한테 하고 있어요.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에게 가장 늦게 했네요. 하지만 지금이라도 해서 다행입니다. 그 말씀이 오늘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의 전부입니다. 완벽한 부부관계를 만들려고 하면 오히려 부담스럽고 어렵게 느껴집니다. 중요한 것은 꾸준함입니다. 매일 조금씩 작은 것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어떤 날은 잘 되고 어떤 날은 잘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그것이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작은 습관 하나가 수십 년 된 관계를 바꿀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영상을 보시면서 배우자 생각이 나셨나요? 아니면 오랫동안 하지 못했던 말이 생각나셨나요? 그 마음을 지금 바로 행동으로 옮겨보세요. 영상이 끝나고 나서 배우자에게 다가가서 오늘 영상 봤는데 감사하다는 말을 하고 싶었어요 라고 말해보세요. 분명히 그 한마디가 두 분의 관계를 새롭게 시작하는 출발점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온 세월 동안 정말 많이 고생하셨습니다. 이제 남은 세월은 두 분이 함께 건강하고 행복하게 서로를 소중히 여기며 지내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우리가 젊었을 때, 처음 만났을 때의 그 설렘과 따뜻함 아직 사라진 것이 아닙니다. 잠시 잊고 있었을 뿐입니다. 오늘 다시 꺼내보세요. 그 작은 행동이 여러분의 건강을 그리고 여러분의 가족을 지켜줄 것입니다. 사흘만 해보세요. 반드시 변화가 일어납니다. 우리 함께 건강한 노후를 만들어 갑시다. 건강은 혼자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옆에 있는 소중한 사람과 함께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바로 배우자입니다. 여러분이 건강해야 가족이 행복합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더 좋은 건강 정보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의 건강을 응원합니다. 여러분, 잠깐 멈추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부부 친밀감이 건강에 미치는 효과를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많은 분들이 이 사실을 모르고 지내셨을까요?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 사회는 오랫동안 건강을 개인의 문제로만 봐왔습니다. 혈압약을 먹고 운동을 하고 좋은 음식을 먹는 것, 이런 것들에만 집중했지요. 그런데 사실 건강의 가장 중요한 기반 중 하나가 바로 우리가 매일 같이 사는 사람과의 관계라는 것을 이제야 과학이 증명하고 있습니다.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 세대도 알고 계셨던 것들입니다. 서로 아껴주고 함께 밥 먹고 함께 걷고 서로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것. 우리 어릴 때 보았던 어른들의 모습이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현대 과학이 이제야 그것이 얼마나 옳은 것이었는지를 증명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더 깊은 이야기를 드려보겠습니다. 부부관계를 깊게 만드는 것이 왜 이렇게 어렵게 느껴질까요? 한 가지 이유는 우리가 서로에 대해 잘 안다고 착각하기 때문입니다. 수십 년을 함께 살았으니 상대방을 이미 다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런데 실제로는 어떻습니까? 오늘 배우자가 가장 걱정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알고 계십니까? 배우자가 요즘 가장 기쁜 일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배우자가 바라는 것, 두려워하는 것, 오늘 하루 무슨 생각을 했는지 실제로는 모르는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함께 살고 있지만 각자의 내면 세계는 서로에게 닫혀 있는 것입니다. 김순자 어르신이 남편과 대화를 시작하면서 알게 된 사실이 있었습니다. 남편이 무릎 수술 후 얼마나 외로웠는지, 움직이지 못하는 것이 얼마나 억울하고 속상했는지 그동안 전혀 몰랐다는 것이었습니다. 남편도 아내에게 짐이 될까봐 그 마음을 말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서로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하면서 두 분 모두 마음이 훨씬 가벼워지셨다고 합니다. 어르신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38년을 함께 살았는데 이제야 남편을 제대로 알게 된 것 같아요. 라고요. 늦은 것이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이 가장 빠른 시작입니다. 인간관계 전문가들이 공통적으로 강조하는 것이 있습니다. 상대방을 알아가는 것을 멈추지 말라는 것입니다. 사람은 계속 변합니다. 배우자도 마찬가지입니다. 10년 전의 배우자와 오늘의 배우자는 다른 사람입니다. 새로운 경험을 하고 새로운 생각을 갖게 되고 새로운 두려움과 희망이 생겼을 것입니다. 그것을 궁금해하고 물어보고 들어주는 것.
이것이 바로 관계를 살아있게 만드는 힘입니다. 자, 그렇다면 실제로 어떻게 대화를 시작하면 좋을까요? 처음에는 너무 깊은 이야기를 꺼내려 하지 마세요. 오늘 오후에 어디 다녀오셨어요? 어제 드신 거 맛있으셨어요? 요즘 주무시는 건 좀 어때요? 이런 아주 일상적인 질문들로 시작하시면 됩니다. 이 작은 질문들이 쌓이면 어느새 깊은 대화가 자연스럽게 이어집니다. 강을 건너려면 징검다리를 하나씩 밟아야 하는 것과 같습니다. 대화도 마찬가지입니다. 연세대 세브란스 병원 고령의학과 연구에서 흥미로운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노년 부부가 대화를 늘리는 과정에서 처음 일주일이 가장 어색하지만 그 고비만 넘기면 대화의 양이 자연스럽게 2배 이상으로 늘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대화량이 늘어남에 따라 두 분의 혈압 수치도 함께 안정되는 경향이 뚜렷하게 나타났습니다. 일주일만 버텨보세요. 그러면 달라집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대화에서 과거 이야기를 많이 나눠보시라는 것입니다. 우리 처음 만났을 때가 기억나세요? 우리 아이들 어렸을 때 기억나세요? 그때 정말 힘들었는데 우리 잘 버텼지요. 이런 공통의 기억을 나누는 것이 두 사람 사이의 유대감을 강하게 만들어줍니다. 뇌과학적으로도 공유된 기억은 두 사람의 뇌를 동기화시키는 효과가 있습니다. 같은 기억을 가진 사람과 이야기할 때 우리 뇌는 더 활성화되고 행복 호르몬이 더 많이 분비됩니다. 이제 여러분께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비행기에서 비상시에 먼저 자신의 산소 마스크를 쓰고 나서 옆 사람을 도우라는 말과 같습니다. 여러분이 먼저 건강하셔야 가족을 돌볼 수 있습니다. 두 분이 건강하고 행복해야 자녀들도 손주들도 행복할 수 있습니다. 자식들에게 두 분이 건강하게 함께 계시는 것보다 더 큰 선물은 없습니다. 자식들이 두 분을 걱정 없이 각자의 삶을 살 수 있도록 두 분이 건강하게 함께 계신 것이 가족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입니다. 우리 몸은 음식만으로 살지 않습니다. 사랑으로도 삽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가까이서 줄 수 있는 사람이 바로 배우자입니다. 우리 모두 살면서 실수도 하고 서로에게 상처를 준 적도 있을 겁니다. 그것이 인생입니다. 완벽한 부부는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함께 걸어온 길, 함께 견뎌온 시간, 그것이 우리를 이 자리까지 데려왔습니다. 그 힘을 지금부터 서로를 위해 써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세대가 가장 잘 아는 것이 인내와 헌신입니다. 그 인내와 헌신을 이제는 배우자에게 쏟아보세요. 반드시 변화가 일어납니다. 손주들이 두 할아버지, 할머니를 보면서 우리도 저렇게 살고 싶다고 생각하는 부부가 되시기를, 자식들이 두 분을 보면서 걱정 없이 편안하게 지낼 수 있도록, 그리고 무엇보다 두 분 스스로 건강하고 행복하게 지내실 수 있도록 오늘부터 작은 변화를 시작해 보세요. 처음에는 어색하고 낯설게 느껴지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흘, 일주일, 한 달이 지나면 그 작은 변화가 두 분의 삶을 완전히 바꿔놓을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함께 해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건강하게 행복하게 그리고 사랑하는 배우자와 함께 오래오래 지내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고 이 소중한 정보를 주변 가족분들께 나눠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댓글에 오늘부터 시작할 변화를 남겨주시면 우리 모두에게 큰 힘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변화가 누군가의 용기가 됩니다. 우리 함께 건강한 노후를 만들어 갑시다. 여러분의 건강을 응원합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진료실에서 자주 받는 질문 중에 이런 것이 있습니다. 선생님, 제 배우자가 아파서 걱정인데 제가 곁에 있어주는 게 도움이 될까요? 라고요. 이 질문에 저는 항상 이렇게 대답합니다. 도움이 되는 정도가 아닙니다. 그것이 가장 좋은 치료입니다. 라고요. 배우자의 존재 자체가 회복의 속도를 바꿉니다. 이것이 의학적으로 증명된 사실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세대는 자녀를 위해 자신을 희생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하며 살아오셨습니다. 자식들이 잘 되면 그것으로 충분하다고요. 하지만 이제는 두 분 자신을 위한 시간을 가지셔야 합니다.
두 분이 건강하고 행복해야 자녀들도 손주들도 진심으로 행복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이기적인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가족을 사랑하는 가장 지혜로운 방법입니다. 오늘 영상을 마치면서 한 가지만 더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영상을 보셨으면 지금 바로 배우자가 계신 곳으로 가보세요. 말 한마디 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냥 옆에 앉아 계세요. 같은 공간에서 같은 시간을 보내는 것, 그것만으로도 이미 시작된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함께한 이 시간이 여러분의 삶에 작은 씨앗이 되어 두 분의 건강하고 아름다운 노후로 피어나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건강 지키시고 행복하세요. 여러분의 건강을 응원합니다. 배우자와의 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을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완벽함을 추구하지 마시고 꾸준함을 추구하세요. 어떤 날은 잘 되고 어떤 날은 잘 안 될 수 있습니다. 어떤 날은 손 한 번 잡기도 어색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중요한 것은 멈추지 않는 것입니다. 작은 실천이 매일 쌓이면 한 달 후에는 분명히 달라진 두 분을 발견하실 것입니다. 연세대 세브란스 병원 연구팀이 이런 실천을 6개월간 지속한 노년 부부들을 추적한 결과 두 분 모두 혈압 수치가 안정되고 수면의 질이 향상되었으며 우울 증상이 뚜렷하게 감소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삶에 대한 만족도가 크게 올라갔습니다. 이것이 바로 여러분이 오늘 시작하실 수 있는 일입니다. 거창하지 않아도 됩니다. 오늘 저녁 배우자 옆에 앉아서 손 한번 잡아주시는 것,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그 작은 따뜻함이 여러분 두 분의 건강을 그리고 여러분 가족의 행복을 지켜줄 것입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의 건강을 응원합니다.